안녕하세요. 생명과학2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4차 시 수업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2단원에서 두 번째 내용, 이 세포를 구성하는 탄소 화합물에 대한 내용을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생물이라는 것은 물론 다세포 생물에 해당되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기적인 구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식물과 동물이 조금 달랐었어요. 그럼 한번 읊어보실까요, 먼저? 네, 맞습니다. 식물은 세포, 조직계가 있고 기관, 개체라면 동물은 세포, 조직, 기관, 그 다음에 기관계, 그리고 개체였죠. 혹시 대답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복습을 꼭 하시고 오늘 내용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잘 답해 주셨는데요. 이 순서를 꼭 기억해 두시고 동물에 있는 기관계가 온몸에 퍼져 있다라고 한다면 식물은 조직계가 온몸에 걸쳐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동물은 조직이 4개라면 식물은 3개고 그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 들어가 볼까요? 두 번째 내용인데요.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화학 구조나 식 같은 게 좀 많이 나온다. 미리 한번 읽어보고 오라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러셨나요? 네, 이 생물은 개념이 굉장히 많고 용어가 많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고 오는 거랑 아닌 거랑 차이가 큽니다. 미리 한번 읽어보고 오시고요. 왼쪽에 있는 것은 PPT 학습지 답다는 구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교과서이니까 교과서랑 학습지를 같이 준비해 놓고 수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내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내용은 세포를 구성하는 탄소 화합물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건데요. 탄소 화합물, 탄소를 뼈대려가 있는 화합물을 탄소화합물이라고 하죠. 네, 세포를 구성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물론 그 외에 무기염료나 비타민이나 물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거 빼고 유기물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은 생명체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탄소화합물이에요. 자, 여기서 용어를 잠깐 써보면 탄소화합물의 뜻은 탄소, C를 골격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지질을 제외하고는 모두 작은 기본 단위가 반복되는 구조로 된 중합체다. 여러분 이거 언제 배운지 기억나세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다고요? 이건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똑같은 구조가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구조. 이런 게 중합체라는 거죠. 이들 거대 분자들은 하는 일이 매우 많습니다. 세포와 조직도 구성하고 물질 대사도 하고 정보도 전달하고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도 공급하죠. 그래서 반드시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4가지 먼저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탄수화물 들어가 보겠습니다. 탄수화물. 자, 이름처럼 탄수화물이잖아요. 탄소, 수소, 수가 이게 물 숫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물이 뭐죠, 여러분? H2O죠? H2O. 그러면 뭐뭐뭐로 구성되어 있죠, 원소가. C. 이 정도의 여러분 원소 기호는 외우셔야 돼요. 이 정도는 당연히 기호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C, H하고 O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래서 탄수화물의 뜻은 탄수와 물의 화합물이라는 말로 탄수화물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일반적으로 구성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가 1대 2대 1의 비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탄수화물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빵, 밀가루 좋아하시는 분들이 탄수화물에 약간 홀릭되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가장 많이, 특히 한국 사람들 정말 많이 섭취하는 물질입니다. 탄수화물이라고 해서 여러분 꼭 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단 음료, 과자 이런 거에도 다 탄수화물이 들어 있습니다. 생명활동에 가장 필요한 중요 에너지원이에요. 가장 먼저 에너지를 쓰거든요, 여러분. 근데 많이 먹으면 어때요? 쓰는 것보다 더 많이 먹으면. 그럼 살로 가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비만의, 특히 한국 사람의 이 비만의 원인 중에 하나가 탄수화물 과다 섭취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중에 황제 다이어트라는 것도 있어요. 왜 황제입니까? 이거는 여러분 탄수화물을 극도로 줄이는 거거든요. 그럼 뭘 먹어요?
단백질이나 지질 함량을 높이는 거예요. 특히 단백질 함량을 거의 90% 이상으로 섭취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고기 막 이런 거, 스테이크 막 이런 거 맨날 먹는단 말이에요.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황제 다이어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찌됐든 탄수화물은 가장 많이 섭취하는구나. 그리고 주요 에너지, 가장 먼저 에너지원으로 쓰이는구나. 그러나 너무 많이 먹으면 살도 찔 수 있구나. 식물에서는 몸을 구성하는 물질로도 쓰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탄수화물 어떤 기능 하는지 이제 정리됐고요. 그러면 이제 종류 한번 봐볼까요? 구분. 자, 탄수화물은 크게 뭐로 이루어졌다고요? 단당, 이당, 다당. 여러분 공통되는 글자 보이시나요? 당류, 당당당 보이시나요? 당당당. 아, 탄수화물은 당이 골격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이 탄이라고 쓸게요. 탄의 기본 단위. 그래서 당의 개수를 따라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단당류는 짧은 단자. 왜 이를 안 썼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랑 비교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1개, 이당류는 숫자 2, 2개, 다당류는 여러 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이라는 것이 1개냐 2개냐 여러 개냐에 따라서 종류가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나눠지는 거고 거기에는 또 여러 종류의 당들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자, 어찌됐든 단당류는 탄소의 수에 따라 구분을 하는데 에너지 저장에 쓰이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이런 게 실제 이름들이에요. 그 다음에 핵산의 구성 성분인 리보스, 디옥실리보스 이런 것들이 단당류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당류는 2개라고 했잖아. 2개. 단당류는 1개 단, 이당류는 2개. 자, 그러면 단당류 2개가 합쳐져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엽당, 설탕, 젖당 등이 있습니다. 이 사진에 왼쪽에 그림에 한번 보시면요. 지금 포도당은 무슨 모양이에요, 여러분? 육각형 모양이죠? 이렇게 육각형. 요게 당 하나인 거예요. 노란 색깔 형광펜으로 칠한 것이 당이고요. 여기에 탄소가 그 뼈다리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C를 한번 써보면요. 자, 그럼 숫자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건 6탄당이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탄소가 6개짜리면 이런 육각형 모양, 5개짜리면 오각형, 펜타곤 모양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어찌됐든 이 엿당은 학습지에는 있고 여러분 책에는 없는데요. 엿포포 이렇게 젖포갈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설포과 이렇게 2개씩 들어간 거예요. 지금 노란색 형광펜 당 2개가 합쳐지면 엿당이 되는 거죠. 자, 뒤에도 또 나오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런 반응의 공통적인 것들이 보면 물이 빠져나오죠. 그래서 이런 반응을 무슨 반응이라고 할까요? 잠시 멈춰놓고 한번 답을 해보실 분. 네, 아주 똑똑하군요. 이런 거는 물이 빠져나오면서 서로 붙는다라고 해서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뒤에 또 나오니까요. 물이 빠져나오면서 2개가 붙는 거는 반응이라고 설명한다라는 것이죠. 어찌됐든 왼쪽에 있는 것은 엿당의 모습이었습니다. 참고로 단당이나 이당은 좀 달달해요. 물에도 잘 녹고요. 그러나 다당류는 물에도 잘 안 녹고 단맛도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자, 그러면 이제 다당류 해볼까요? 다당류는 답은 일단 셀룰로스고요. 여러분들 학습지에 책에 있는 그림들이 같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왼쪽에 PPT에는 다당류, 이당류, 단당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1개짜리, 2개짜리, 여러 개라는 걸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 책 다시 가볼까요? 다당류는 단당류가 수백에서 수천 개 결합을 한 거예요. 긴 사슬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사슬을 이루어서 어떤 구조를 갖추게 되면 그 물질이 되겠죠. 뭐가 있겠냐면 녹말이나 글리코젠이나 셀룰로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녹말, 감자, 고구마 이런 거에 많이 들어있죠. 녹말은 식물에
저장 탄수화물이에요. 사람은 녹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글리코젠이라는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셀룰로스는요, 섬유소의 주 성분이거든요, 여러분. 식이성 섬유, 이런 섬유소의 주 성분들인데 잘 소화가 안 되기도 해요. 어찌됐든 대장에 섬유질이 풍부하게 있을 때 변도 잘 보고 변비도 예방을 해주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야채를 많이 먹어줘야 되는 건데, 얘는 식물의 주 성분이어서 세포벽을 형성하게 됩니다. 뒤에 또 원핵세포, 진핵세포 할 때 세포병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어찌됐든 진핵세포의 세포벽은 셀룰로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탄수화물은 탄수화물, 탄소와 물의 화합물이고 주 성분은 CHO, 지질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섭취해요. 주요 에너지, 먼저 에너지를 쓰는 물질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이 기본 단위인데 한 개냐 두 개냐 여러 개냐에 따라서 단당, 이당, 다당류가 나눠지고 거기에는 또 이제 세부적인 실제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단백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단백질. 우리 사람의 몸을 가장 많이 이루는 게 물이고 그 다음에 단이고 그 다음에 지거든요. 탄수화물은 가장 적어요. 왜요? 에너지원으로 가장 많이 쓰니까. 그래서 물단지, 무기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물 다음에 제일 많이 몸을 구성하는 게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이 단백질은 우리 원소 우리 세 가지 탄수화물의 세 가지 원소 썼던 거 기억하시나요? 탄소, 수소, 산소가 있었죠. 자, 얘는 추가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탄소, 수소, 산소 외에 질소,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아미노기를 주성분을 하기 때문에 질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황을 포함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계란 노른자 같은 거에도 있는데요. 그래서 계란이나 이런 거 먹으면 고약한 냄새 나죠. 황가스 뭐 이런 게 좀 나와서 그래요. 성분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 외에 질소와 황이 포함된 것도 있다라는 것. 하는 일은 정말 많아요. 얼마나 많냐고요? 한번 볼게요. 몸의 구성 성분이죠. 주요 구성 성분. 제가 물단지라고 했잖아요. 사람은 물단지. 물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단, 그 다음에 지하. 그 다음에 무기물 다음에 탄수화물이니까 탄수화물이 제일 적는 거죠. 적어요. 제일. 주요 구성 성분이고요. 에너지원으로도 물론 쓰입니다. 그리고 효소, 호르몬, 항체, 우리 백신 맞으면 항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항체 잘 안 만들어지는 사람은 단백질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백신 맞고 고기 많이 먹어줘라. 그런 것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생리작용 조절해주고요. 방어작용. 이거는 면역에 관련되는 단백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면역 단백질도 구성을 하기 때문에 방어작용에도 관여한다고 한 거예요. 방어가 뭐 전쟁하는 게 아니고 몸 안에서 일어나는 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포막의 물질 수송 수용체 이런 것도 담당하고요. 손톱, 머리카락, 케라틴. 그래서 이 손톱 줄무늬 가는 거 단백질 좀 부족한 거죠. 피부 콜라겐 이런 것들도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물단지, 무기탄. 물 다음에 제일 많은 거예요. 자, 단백질의 기본 단위 볼까요? 기본 단위는 우리 탄수화물은 뭐가 단위라고? 뭐가 기본 단위라고 했죠? 기억나나요? 포도당이었죠. 당이었죠.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은 탄소 원자의 탄소 골격이에요. 왜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다 탄수화물이잖아요. 탄소가 골격이에요. 탄소 원자의 아미노기, 카복식이, 수소 원자 겹사슬이 결합된 구조로 겹사슬 종류에 따라 20개의 아미노산이 존재한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여기 왼쪽이 여러분 책에 있는 32페이지에 왼쪽에 2-6의 아미노산 분자 구조네요. 한번 볼까요? 왼쪽에 아미노기, 자, H2N. 자, 이거는 써보면 COOH, 카복식의 수소. 자, 이거는 공통되는 거야. 20종류의 아미노산이 다 갖고 있어. 그러면 R, 얘만 좀 다르게 생겼지. 얘는 뭡니까? 겹사슬이라고 부르는 원자 단위예요. 얘만 달라.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20종류나 되는데 공통적으로 있는 게 특징을 결정하겠어요? 아니면 다른 게 특징을 결정하겠어요? 당연히 다른 거겠죠. 그래서 R이라는 겹사슬이
아미노산의 아만 쓸게요. 종류를 결정해 줍니다. 참고로 이 20개 중에서 음식으로만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필수인데 그게 8개인데 어른은 8개, 아이는 10개 이렇게 있습니다. 먹어야 되는 거죠. 자, 아미노산 한 개가 이렇게 생겼어요. 알기, 수소, 아미노키, 칼복식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미노산이에요. 이 아미노산이 중합체라고 했죠. 똑같은 아미노산 여러 개가 합쳐진 거라는 거죠. 이러한 결합을 뭐라고 말하느냐? 자, 결합 나옵니다. 결합.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길게 연결돼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길게, 폴리, 펩타이드. 펩타이드가 여러 개다, 폴리. 자, 이 폴리라는 의미는 이렇게 쓰는데요. 뒤에 또 나오거든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할 때. 영어로 얘기하면 매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화학 좀 공부해봤다. 우리 생가2 좀 공부해봤다 하는 사람들은 매니보다는 폴리 이렇게 얘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웃자고 한 소리고요. 폴리. 그러고 보니까 로보카 폴리도 있네요. 그 폴리가 아니고 여기서는 매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폴리펩타이드 사슬을 이루고 있어서 폴리펩타이드 사슬은 그냥 굉장히 긴 사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긴 사슬이 접힌 구조를 뭔가 갖춰야 돼요. 이거는 폴리펩만 쓸게요. 이거는 그냥 단백질은 아닙니다. 이거는 단백질은 아니에요. 접힌 구조를 갖출 때 비로소 단백질이라고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정해지면 어떠한 열이나 뭐나 이런 거 만약에 변성이 되면 이걸 다시 원상으로 복귀할 수가 없어요. 단백질은 한 번 구조가 망가지게 되면 독특한 자기만의 구조가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구조에 따라 기능이 결정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단백질이라는 것은 구성 성분이 뭐라고요? 아미노산 기본 단위가 뭐라고요? 아미노산이라 그랬죠. 근데 이 아미노산은 몇 종류죠? 20종류죠. 그러면 이 아미노산의 종류, 수, 배열 순서에 따라서 단백질이 결정되면 그냥 당이 많지 않잖아. 지질도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 아미노산 20개가 몇 개가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단백질이. 그러면 어떻게 써요? 단백질의 종류는 지질이나 탄수화물보다는 종류가 훨씬 많게 되죠. 자, 그러면 그래서 단백질은 종류에 따라 헤모글로빈처럼 피 속에 있는 거요. 이 헤모글로빈처럼 4개의 요런 게 헤모글로빈은 4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헤모글로빈은. 헤모글로빈. 나중에 그림 통해서 보여주겠습니다. 이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뭉쳐서 이루어진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펩타이드 결합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32쪽에 펩타이드 결합인데 왠지 막 이런 화학식 나오면 머리 아파, 재미없어, 얼른 끝나라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가만 보다 보면 규칙성이 있어서 참 재밌거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왼쪽에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 펩타이드 결합 있는 거 아미노산 몇 개일까요, 여러분? 몇 개? 자, 한번 볼까요? 아미노키하고 카복식이 그 다음에 알게 H. 요게 아미노산 1개구나. 라고만 쓸게요. 1번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오른쪽 한번 봐볼까요? NH2 보이시죠? 여기 NH2 있잖아요. NH2. 그 다음에 여기 COH 있고, 알기 있고, H 있고. 이게 아미노산 2번째구나. 그러면 이 둘 사이에서 카복시기만 결합을 하는 거거든요. 카복시기의 OH하고 이 아미노기의 H하고 결합을 합니다. 순서가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 H2가 빠져나오면서 남아있는 거 한번 보세요. 남아있는 거. 여기 CO 남아있죠? 여기 NH 남아있죠? 그래서 CO, NH 이런 모양의 구조를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은 이것이 펩타이드 결합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펩타이드 결합. CONH 이게 펩타이드 결합이다. 그 다음에 이거 뭔가 앞에서 봤던 거 기억나시나요? 엿당 할 때 H2O 빠져나왔잖아요. 무슨 반응?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결합은 펩타이드고요. 반응은 축합 반응이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런 아미노산이 여러 개가 합쳐져서 사슬로 연결돼 있죠. 그러니 매니 폴리폴리 여러 개가 사슬처럼 이루고 있는 건 폴리펩타이드라고 말하고, 이건 단백질이라고 말 안 한다고 했죠. 단백질은 반드시 뭐를 갖춰야 된다? 접힌 구조를 갖추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3차 구조. 그래야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리되셨나요? 다 단백질. 두 번째로 물다음으로 우리 몸을 많이 구성하는 주 성분이고 에너지로 쓰이기도 합니다. 에너지는 4 쓰인다고 했죠? 지질이 9거든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은 굉장히 많아요. 주 성분들, 그리고 뭐 물질 조성 수용체, 그다음 면역 이런 데 다 관여합니다. 기본 단위 뭐라고요? 아미노산 2개가 결합하면 무슨 결합? 펩타이드 결합. 물 하나 빠져나간 탈수 축합 반응이란 펩타이드 결합하고, 이게 긴 사슬 이름은 뭐라고? 폴리펩타이드 사슬. 이게 접혀야지만 단백질이라고 말한다라고 했죠. 자, 정리되셨나요, 여러분? 세 번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지질입니다. 지질. 단백질은 왼쪽에 PPT 한번 보고 가실까요? 여러분 막 근육 오른쪽에 있는 긴 거 검은 거 이거 뭐냐고요? 머리카락이에요. 이게 근육도 단백질로 구성돼 있죠. 그래서 프로틴 그런 걸 먹으면서 못 만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머리카락 전자현미경 사진이에요. 되게 징그럽죠? 케라틴 단백질이 부족하면 이렇게 머리가 정말 뻣뻣해지고 그렇게 영양이 다 빠져나간 모공, 골다공증 같은 그런 모양을 띠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게 항체의 모양이잖아요. 항체도 단백질, 면역 글로불린 단백질이 주성분이 되고요. 감마 글로불린. 그리고 이거 P잖아요. P. 적혈구 땡그란 거 도넛 모양. 이 헤모글로빈 1, 2, 3, 4 보이시나요? 4개의 폴리펩타이드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단백질 보여드렸고요. 이제 지질 한번 볼까요? 지질은 여러분 그 지방이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지방은 지질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지질이 더 큰 개념입니다. 지질이 이 전체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 지질이고, 지방은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기름, 탄단지, 물단지, 무기탄이라고 했죠. 두 번째, 단백질 다음으로 몸을 많이 채우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특히 더 많이 있는 사람도 있겠죠. 코로나 시대에. 저도 그렇습니다. 예. 지질은 어떤 특징이 있죠? 물에 잘 녹지 않고 유기농매에 잘 녹아요. 왜? 기름이니까요. 이 유기농매는 기름을 녹이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세탁기 같은 세탁소에서도 기름 녹일 때, 드라이할 때 이런 걸 많이 쓰겠죠. 그리고 주 성분은 뭘로 이루어졌다고? 우리 단백질만 주의해 주라고 했어요. CHO에 NS 들어가고 얘는 똑같아요. CHO 탄소화합물 기본 구조 가지고 있습니다. 지질은 몸 구성하죠. 피와 지방 구성하죠. 그리고 에너지원인데 얘는 숫자가 갑자기 2배 이상 커졌네요. 그래서 이 지질 성분의 음식들을 먹으면 아주 에너지를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생리 기능 조절에도 관여를 합니다. 자, 이제 이것까지 기능까지 설명했고요. 이제 구조 들어가 봐야겠네요. 구분해 볼게요. 이 기본 단위는 잘못 썼네요. 구조 3가지 종류라고 해야 되는데, 3가지 종류는 크게 중성지방과 인지질, 스테로이드로 구분할 수 있어요.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우리가 보통 지질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예, 지방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요거예요. 그래서 중성을 빼고 지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참고로. 그 다음에 인지질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세포막 이루는 거고, 스테로이드는 호르몬, 이런 물론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기도 합니다만은,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방은 중성지방이다. 지질은 중성지방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인지질, 스테로이드 3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유일하게 기억나시나? 앞에서 뭐가 아니라고? 중합체가 아니라고. 얘는 쬐끄만 단위가 여러 개 모여져 가지고 그런 구조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얘는 각자의 독특한 모양들이 있어요. 참고로 중성지방은 CHO가 주성분인데, 인지질은 CHO 인이 있잖아. 인, P, N 이런 것도 있고요.
스테로이드는 CHO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중성지방 먼저 가볼까요? 중성지방은 글리세롤 한 분자에 지방산 3개. 그래서 그림을 약간 그려보면 요렇게 꼬리가 달린 걸로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요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꼬리 3개 구조가 나오기도 하니까 꼬리 3개 나오면 이건 중성지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또 나오네요. C 3개의 물 빠져나가는 결합이다. 무슨 반응? 거의 대부분 탈수 축합 반응을 하게 되네요. 어찌됐든 자, 글리세롤 하나에 지방산 3개가 결합한 화합물이 중성지방이다. 중성지방은 뭐 하죠? 물개는 물개. 혹독한 추위에도 견디잖아요. 얘네 몸무게 장난 아니게 많아요. 여러분 펭귄도 그렇고요. 귀엽지만 장난 아니게 무겁습니다. 이거 다 피하 지방이에요. 이 피하 지방 겨울이 되거나 아니면 잘 안 움직이고 그러면 특히 동물들 동면에 들어가는 동물들 같은 경우 피하 지방 엄청 불편을 좋잖아요. 키우잖아요. 그래 혹독한 추위에 견디니까요. 그래서 사람도 일반적으로 겨울 되면 좀 살이 올랐다가 여름 되면 좀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 해양 포유류 피하 지방은 추위에 견디게 해주죠. 그래서 주요 에너지원이죠. 9kcal 나오니까요. 체온 유지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식물성 중성지방, 기름, 버터 같은 식물에 주로 들어있는데 식물 종자에도 상당량의 중성지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름, 지방 이거는 중성지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지질하고 스테로이드는 많지 않아요. 특정한 부위에만 좀 있거든요. 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중성지방은 흔하게 있는 우리 몸에 있는 피하지방, 식물성 지방 이런 것들이 중성지방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인지질 한번 봐볼까요? 자, 인지질은 중성지방에서 지방산 한 분자 대신에 인산기가 결합한 그런 화합물로서 세포막의 주요한 구성 성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산기를 가지고 있는 이 머리는 물하고 친하다. 친수. 그 다음에 지방산으로 이루어진 꼬리 부분은 물하고 안 친하다. 그래서 소수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수용성이냐 지용성이냐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앞에 있는 중성지방하고 차이 좀 보이시나요? 얘는 꼬리가 2개짜리예요. 이렇게 보통은 그냥 이렇게 콩나물 대가리 이렇게 말하는데 콩나물 머리에 꼬리 2개 달린 거 이렇게 보통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3개짜리는 중성지방, 2개짜리는 인지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디에 있어요? 이게 세포막이거든요. 인지질이 여기 한 층, 2층 그래서 이게 인지질, 이중층, 이중막이 아니고요. 이중막은 요게 한 세트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게 이중막이죠. 나중에 세포막 할 때 또 얘기할 거예요. 어찌됐든 인지질 이거는 이중층이라고 부릅니다. 인지질 이중층. 이거는 세포막의 주요 성분이에요. 얘가 하는 일은 세포막의 중요한 거의 대부분을 구성하니까 세포막에. 그 다음에 3번째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는 모양이 좀 달라요. 여러분. 얘는 벤젠고리 모양이에요. 벤젠고리 모양. 4개의 탄소 고리로 이루어진 화합물로 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 그 다음에 부신 거칠 호르몬 이런 거. 스테로이드성 호르몬입니다. 스테로이드. 단백질계가 아니고요. 약간 지질성. 스테로이드계의 호르몬은 주 성분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포막에 이렇게 유동성을 좀 감소시켜주는 콕 박혀 있어가지고 움직임을 좀 줄여주는 콜레스테롤 이런 것도 스테로이드의 일종이고요. 뭐 쓸개즙 이런 것도 스테로이드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외울 때 많은 거하고 좀 특이 케이스가 있으면 어떤 걸 외우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외우기가 쉬워요. 당연히 좀 작은 사례를 외우고 나머지 이렇게 외워버리는 게 편하잖아요. 지질은 인지질하고 스테로이드가 약간 좀 흔하지 않고 중성지방이 굉장히 흔한 거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질,
유기용매에 잘 넣고 CHO로 이루어져 있고 몸의 구성 성분이고 에너지원이고 생리기능 작용에도 관여를 하고 대부분이 중성지방, 그 다음에 인지질, 스테로이드, 세포막의 구성 성분 또는 호르몬의 구성 성분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제 탄수화물 네 번째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핵산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4단원에서도 좀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좀 기초를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핵산의 이름은요. 왜 핵산이냐면 핵 속에 있는 산성을 띠는 물질이라고 해서 핵산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핵산은 세포에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물질이고요. 기본 단위, 얘도 중합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뉴클레오타이드는 여러분 PPT에도 그림 인산당 염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왼쪽에 책으로는 34페이지에 2-12에 나와 있습니다. 인산당 염기가 1대1대1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요게 뉴클레오타이드죠. 뉴클레오타이드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 용어에 좀 친숙해지는 게 필요합니다.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되어 있다.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은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에 뭐하고 결합한다고요? 인산은 당에 결합을 해서 당인산 이런 골격을 형성하면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사슬을 이룬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보이시는 거죠. 뼈대 골격. 요거. 여기에는 당인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당인산. 밑으로도 쭉쭉쭉 이런 식으로. 당인산은 쭉 골격을 그러니까 사다리로 비유하면 사다리의 뼈대를 구성하는 거고 사다리를 그 밟고 지나가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이 이렇게 염기쌍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다리가 원래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DNA는 휜 구조죠. 이렇게 휘어 있는 구조라는 거죠. 사다리에 그 계단에 해당되는 밟고 지나가는 부분에 해당되는 게 염기가 들어있는 거고 당인산은 여기 여러분 이거 보이시잖아요. 오탄당 보이시죠? 당 이게 당이잖아. 당인산 요게 골격으로서 양쪽 옆으로 있고 가운데 염기들이 구성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또 나왔네요. 폴리 어디서 나왔죠? 폴리펩타이드에서 나왔잖아요. 매니 뉴클레오타이드 많아 폴리 뉴클레오타이드 사슬을 이룹니다. 자, 핵산의 종류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DNA, RNA. 그러면 사실요, 이 뉴클레오타이드도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뭐가? 폴리디옥실리보 뉴만 쓸게요. 뉴클레오타이드. 폴리리보 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DNA는 다른 말로 선생님 뭐 이렇게 복잡해요. 폴리는 매니라고 했잖아요. 디옥실리보 뉴클레오타이드가 엄청 많이 있는 그런 사슬이라는 거예요. DNA는. RNA는 리보뉴클레오타이드가 엄청 많이 길게 연결된 사슬이라는 거예요. 사슬은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DNA는 이중가닥, 더블 이렇게 원래 더블은 아닌데요. 네, DNA는 더블, RNA는 외가닥. DNA 더블, RNA 한 가닥 이렇게 해서 외워두시면 되고요.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DNA의 당은 오탄당인 디옥실리보스 앞에 나왔잖아. 그러니까 앞에 수업 내용 잘 들어야 되는 거죠. 뒤에서 오탄당 나오는데 오탄당이 뭐야 이러면 안 되겠죠. 탄소가 몇 개라는 거야? 5개라는 거지. 5개로 이루어진 오탄당의 디옥실리보스. 그리고 DNA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예전에 이름은 티민이었어요. A, G, C, T. DNA는 AGCT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RNA는 한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외가닥, 한 가닥, 단일가닥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당은 리보스. 사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D자, 여기 리자, 그래서 DNA, 여기서 RNA, 여기 당에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참고로 오탄당은 리보스고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 예, 저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우라질 이렇게 외우거든요. 나중에 그 유전자 발현 조절할 때 이거 막 헷갈리거든요. 복제, 전사 막 이런 거 할 때 이거 복제는 AGCT에서만 하면 되는데 전사할 때는 RNA로 바꿔야 되거든요. 막 이 우라질 막 이런 말이 나와요. 욕인데요. 그냥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어찌됐든 RNA는 AGCU, DNA는 AGCT. 여러분 좀 익숙해지 않은 것들은 여러 번 입에 반복하다 보면 좀 익숙해지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많이 입에서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AGCT, AGCU 이렇게. 자, RNA는 전단하는 나중에 또 배우게 될 텐데요. DNA 저장된 유전 정보를 리보솜에 전달하여 단백질 합성 과정에 관여한다라고 했는데요. 참고로 리보솜을 구성하는 리보소말 rRNA, 그 다음에 이동하는 데 관여한 트랜스퍼 tRNA, 그 다음 메신저에 해당되는 mRNA 이런 세 종류가 있어요. 나중에 이거는 또 4단원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한 번만 다시 한번 보면요. 자, 여기 인산당 이쪽 이렇게 그 골격을 이루고 가운데 이 나중에 또 설명할 건데 그냥 맛배기로만 설명을 좀 한번 해볼게요. 이 염기가 특히 중요한데요. 퓨린계 염기가 AG, 그 다음에 피리미딘 염기가 CT예요. 자, 그래서 지금 DNA니까 U는 뺐고요. 이 A는 T하고 G는 C하고 이거는 2중, 이거는 3중 수소 결합을 하거든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A는 고리 2개죠. 타이민은 고리 1개죠. G 2개죠. 퓨린. 이것도 굉장히 유치하다고 욕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외우기 좋으라고 그냥 하는 거니까 네, 너무 욕하지 마시고요. 퓨마 이렇게 해서 엄청 크다. 이렇게 퓨 되게 큰 느낌이죠. 퓨마 입 엄청 크다. 퓨마 피리미딘 이렇게. 그래서 두 고리 2개짜리는 염기가 고리 2개인 거는 크잖아요. 뚱땡이 홀쭉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퓨마 크다. 입 크게 벌린다. 퓨린 염기는 AG예요. 얘는 2가닥, 사이토신, 타이민 1가닥. 근데 보면 얘는 가운데 있는 게 수소 결합이라고 했죠. AT 2줄, GC 3줄, GC 3줄, AT 2줄 이렇게. A가 아데닌이 2개고요. 고리가 2개고 구아닌이 2개인데요. 만약에 아데닌과 구아닌 결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극장이나 자동차 좁은 캐스퍼 이런 거 탔는데 모닝 비하한다고 또 욕할지 모르겠네요. 모닝 이런 거 탔는데 뚱땡이 2명 타면 좁잖아요. 뚱땡이 타면 뒷자리 홀쭉이 타야지. 뚱땡이 홀쭉이 이런 식으로 가야 이 가닥이 고르게 나와서 휘어지더라도 깨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 결합이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이런 것들이 결합을 해버리면 이 이중 나선은 휠 때, 회전을 할 때 깨져버릴 수가 있어. 그러면 아예 망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데닌은 타이민과만, 구아닌은 사이토신과만 결합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잘 모르겠다. 잊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4단원에 나오는 내용이고 지금 2단원에서는 뭐 외워야 돼요? 염기는 외우셔야죠. 염기는. A, 아데닌, 아까 땄죠? 구아닌, G, 사이토신, C, 유라실, 타이민, T, 타이민 이렇게. 그건 외우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DNA는 이중가닥이다. RNA는 단일가닥, 외가닥이다. 이 정도는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 단원에 있는 내용들은 필수로 암기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심화 내용들 또는 4단원 내용들은 그때 가서 공부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산, 핵 속에 있는 산성물질, 뉴클레오타이드 기본 단위, 여러 개 모여 있으면 폴리뉴클레오타이드 2종류, DNA, RNA 있다. 그리고 얘네들은 당하고 염기가 좀 달라요, 여러분. 당은 DNA D 같죠? RNA 리
RNA 리보스. 여기에서 사실은 이름이 나오겠다는 거. 그 다음에 염기가 AGC까지는 공통인데요. DNA에는 타이민 있고 RNA에는 유라실이 있다는 거. 1학년 때도 배웠던 내용이긴 할 텐데 아마 많이 기억에서 사라지셨을 거예요. 복습 꼭 한번 하시고 다음 내용 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업이 끝난 다음에 온클에 들어가서 퀴즈 풀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에 대한 내용